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최고의 명품 시계 브랜드에서 한국의 작은 제품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스위스 명품 시계 공방은 즉시 100장을 주문했고 이탈리아 수제 가죽 장인들은 직접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프랑스 와인 숙성고에서도 독일 수제 맥주 양조장에서도 이 제품을 구하겠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체코 총리까지 나서서 우리도 이 제품이 필요하다고 공개 발언했고 BBC는 긴급 특집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유럽의 최고 장인들이 수백 년의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의 기술력 앞에 고개를 숙인 놀라운 이야기. 그 시작은 체코의 작은 도자기 공방에서였습니다. 오늘도 가슴 뭉클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 남부의 작은 마을 체스키 크룸노프에서 태어난 안나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라 우리 마을 이름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게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가족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저희 가족은 대대로 이곳에서 전통 도자기 공방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도자기의 흙을 다루는 솜씨가 탁월했죠. 마을 사람들은 페트르의 손에서 태어난 도자기는 영혼이 깃든 것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도자기의 섬세한 문양을 새기는 일을 맡으셨는데 그 손놀림이 마치 나비가 춤추는 것처럼 아름다웠다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제가 8살이 되던 해부터 공방의 상황이 급격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코 전역의 공장에서 찍어낸 값싼 도자기들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죠. 부모님은 여전히 한 점 한 점 정성을 다해 도자기를 만드셨지만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밤마다 어머니가 장부 앞에서 한숨 쉬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히 떠오르는데 그때마다 아버지는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증명한다며 어머니를 위로하셨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상황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체스키 크룸노프의 겨울은 매섭기로 유명한데 저희 공방은 난방시설이 열악해서 가마의 열기 말고는 따뜻한 곳이 없었습니다. 어린 저는 자주 투덜거렸죠.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춥죠? 다른 집들처럼 따뜻한 난방기구는 왜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조금만 참자. 우리도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던 중 제가 15살이 되던 해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허리 디스크로 쓰러지신 것입니다. 매일같이 허리를 굽혀 도자기를 만드시던 아버지의 건강이 한계에 다다른 거였죠. 얼마 뒤 어머니마저 손목 건강이 나빠지셔서 더 이상 섬세한 문양 작업을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이 3대째 이어오던 공방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안나야, 진정한 장인의 혼이 담긴 도자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 내가 이 공방을 다시 열 수 있을 거야. 그 말씀에 담긴 희망과 아픔이 저를 성장시켰고 지금의 제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의 공방을 다시 열기로 결심한 날,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녹슨 열쇠로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공방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쌓인 작업대와 차가운 가마가 저를 맞이했죠. 어릴 적 이곳은 늘 활기차고 따뜻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마치 오래된 박물관처럼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작업대를 닦으며 옛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흙을 빚던 자리, 어머니가 문양을 그리시던 곳 모두 그대로였지만 사람의 온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죠. 천장 구석에서는 거미줄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바닥에는 먼지가 수년간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첫 작업은 가마 점검부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사용하지 않은 가마는 예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았죠. 온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도자기를 구울 때마다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흙을 빚다 보면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발은 차가운 바닥 때문에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환경에서 수십 년을 버티셨다는 게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특히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아침마다 공방에 들어설 때면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작업대 위에는 서리가 맺혔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전기 히터도 최소한으로만 틀었지만 그마저도 공방 전체를 데우기엔 역부족이었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은 칼날같이 매서웠습니다.
어느 날은 도자기를 만들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도자기에는 장인의 온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하지만 이렇게 차가운 환경에서는 그 마음마저 얼어붙을 것만 같았습니다. 흙을 만지는 손이 얼어서 제대로 힘 조절을 할 수 없었고 섬세한 문양 작업은 엄두도 낼 수 없었죠. 날이 갈수록 걱정은 커져갔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으셨고 집안의 한기는 그분들의 관절 통증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아버지는 허리 통증 때문에 잠자리에서도 편히 쉬지 못하셨고 어머니는 손목 통증으로 밤마다 끙끙 앓으셨죠.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무거워지기만 했습니다. 재료비와 공과금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도자기를 구울 때마다 치솟는 전기세를 보며 한숨이 나왔고 완성된 작품을 팔아도 겨우 제작 비용을 건지는 정도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문양 스케치북을 보며 힘을 내곤 했죠. 그 안에는 수백 장의 정교한 도안이 담겨 있었는데 한 장 한 장에 어머니의 정성과 예술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만으로는 현실의 벽을 넘기가 힘들었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추위 속에서 공방을 지켜내고 부모님의 건강도 챙기면서 도자기의 품질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고민을 하던 어느 날 운명처럼 찾아온 기회가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뚫고 지역 전시회장으로 향하던 그날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체코의 전통 공예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작품들도 전시된다는 소식에 작은 희망을 품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추운 겨울을 이겨내며 작업하는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건 한국관의 도자기들이었습니다. 청자와 백자의 우아한 곡선과 섬세한 문양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고 한참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죠. 한국 도자기가 마음에 드시나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한국관 담당자로 보이는 분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서 계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작품을 어떻게 만드시는 거죠? 라고 물었죠. 그는 친절하게 한국 도자기의 제작 과정과 가마의 온도 조절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한국의 남방 문화인 온돌 이야기가 나왔죠. 한국은 바닥 전체를 데우는 온돌 문화가 발달해서 추운 겨울에도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방 전체가 따뜻하니까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토록 추위에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이런 따뜻함을 선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한계를 깨달았죠. 온돌을 설치하려면 바닥 전체를 공사해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제 고민을 눈치챈 듯 그가 말했습니다. 온돌 설치가 어렵다면 전기장판은 어떠세요? 한국에서는 수십 년간 사용해온 제품인데 온돌의 원리를 간단히 구현한 거예요. 설치 없이 바닥에 깔기만 하면 되고 특히 관절 통증에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가 보여준 전기장판을 만져보니 놀라웠습니다. 가볍고 부드러운데 은은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져 왔죠.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우시는 부모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제가 묻자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십 년간 검증된 제품이에요. 안전성도 보장되어 있죠. 저는 고민 끝에 전기장판을 구매했습니다. 공방의 난방 문제보다 먼저 부모님께 따뜻함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전기장판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조금은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겠지?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 방에 전기장판을 설치하면서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퍼지기 시작하자 어머니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죠. 안나야, 이거 정말 좋은 선택이었구나.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전기장판을 집에 들여온 첫날 밤, 사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약간 망설이셨습니다. 이렇게 얇은 장판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아버지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고 어머니도 우리 같은 노인이 쓰기에 안전한 거니? 라며 걱정하셨죠. 저도 처음 사용해보는 제품이라 살짝 긴장됐지만 한국에서 수십 년간 검증된 제품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전원을 연결하고 온도를 서서히 높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가웠던 방 안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 같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죠. 안나야,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금방 따뜻해질 줄은 몰랐어.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졌고 아버지도 굽었던 허리를 조금씩 펴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신 어머니가 활기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안나야, 어제 정말 푹 잤단다. 손목도 덜 아프고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 아버지도 허리 통증이 많이 줄었구나. 이런 게 있었다니. 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놀라운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부모님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허리 통증이 한결 나아지시니 전기장판 위에서 편안히 책을 읽으실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는 다시 문양 스케치를 시작하셨습니다. 손목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따뜻한 온기 덕분에 통증이 한결 나아졌다고 하셨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병원에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는 원래 매주 한 번씩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다니셨는데 전기장판을 사용한 뒤로는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리고는 굳이 병원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실 정도였죠. 병원비가 줄어든 덕분에 가계 부담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전기장판의 효율성도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전기료가 걱정됐지만 실제로는 기존 난방 비용의 절반도 들지 않았습니다. 방 전체를 데우는 대신 필요한 곳만 따뜻하게 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깨달았죠.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부모님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전기장판 위에서 온기를 느끼며 편안히 쉬시던 아버지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안나야, 이 장판 하나로 우리 삶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구나.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어머니도 맞아. 이렇게 작은 물건 하나가 이런 변화를 가져오다니 참 신기하지 않니? 라며 동의하셨죠. 부모님의 건강이 좋아지니 집안 분위기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모습 대신 웃음소리가 자주 들리게 되었죠. 어머니는 다시 문양 스케치를 그리시며 즐거워하셨고 아버지는 허리 통증 없이 책을 읽으며 여유를 즐기셨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작은 전기장판 하나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변화는 단순히 따뜻함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건강, 가족의 행복, 그리고 새로운 희망까지 선물해준 것이었죠. 이제 남은 과제는 공방의 난방 문제였습니다. 부모님의 방이 이렇게 달라졌다면 공방도 분명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우리 마을 전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것을요. 부모님의 건강이 나아지면서 생긴 여유로움은 자연스럽게 이웃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카렐이라는 이웃이 먼저 찾아와 물었죠. 안나, 너희 부모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던데 뭐 특별한 거라도 하신 거니?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전기장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실은 한국에서 만든 전기장판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바닥만 따뜻하게 데우는 건데 난방비도 적게 들고 특히 관절 통증에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카렐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정말 효과가 있는 거야? 하지만 며칠 뒤 저처럼 전기장판을 구매했다는 소식을 들려주었죠. 그리고 일주일 후 카렐이 흥분된 목소리로 찾아왔습니다. 안나, 이건 정말 대단한 물건이야. 우리 아내도 무릎이 아파서 고생했는데 전기장판 덕분에 통증이 훨씬 줄었다고 하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낸 거지? 카렐의 경험담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하나둘씩 그 장판 어디서 살 수 있니? 사용하기 어렵진 않니? 라며 문의해왔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구매 방법과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노인의 모임에서는 전기장판이 가장 큰 화제였습니다. 내 허리도 이걸로 좀 나아질까?
난방비가 정말 절약된다는 게 사실이니 노인회관에서도 전기장판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지관에 처음 전기장판을 설치하던 날 어르신들의 반응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죠. 안나야, 이런 좋은 걸 우리한테 알려줘서 고맙구나. 이렇게 따뜻한 겨울은 처음이야.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전기장판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만든 이 장판은 정말 대단하다는 말이 이웃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오갔죠. 저는 이제 전기장판이 단순한 난방기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부모님도 이웃들의 변화를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안나야, 한국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물건을 만들었구나. 내가 이걸 우리 마을에 소개하지 않았더라면 이번 겨울은 다들 어떻게 보냈을까? 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더니 이런 걸 보면 정말 실감이 난다며 감탄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전기장판 위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이 장판 하나로 우리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달라졌어.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아빠.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한국 제품은 정말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걸요. 이렇게 시작된 변화는 우리 마을을 넘어 더 큰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전기장판이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의 삶을 바꾼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의 한 기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안나 씨,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 전기장판 이야기가 화제라고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기자에게 처음 전기장판을 접하게 된 계기부터 부모님의 건강이 좋아진 이야기, 그리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간 변화까지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기자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한국의 작은 전기장판이 체코의 작은 마을을 이렇게 바꾸다니. 며칠 후 신문에 실린 기사의 제목은 체스키 크룸노프, 한국 전기장판이 가져온 따뜻한 변화였습니다. 기사는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전국 각지에서 문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기장판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정말 난방비가 그렇게 절약되나요? 관절 통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전기장판 제조사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안나 씨의 이야기를 접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체코에서 우리 제품이 이렇게 의미 있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네요. 그들은 저희 마을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고 싶다며 직접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조사 관계자들이 마을을 방문한 날 노인회관에서는 특별한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르신들은 한국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저마다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죠. 이 전기장판 덕분에 병원 갈 일이 줄었어요. 전기료도 적게 들어서 정말 좋아요. 한국 제품이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네요. 한국 관계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죠. 저희가 만든 제품이 이렇게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앞으로 체코와 더 깊은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그들은 우리 마을을 시작으로 체코 전역의 전기장판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만남은 제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한국 기업의 철학을 직접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떠나는 날 한 관계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안나 씨가 아니었다면 이런 소중한 인연은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안나야, 내가 가져온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울림이 되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한국과 체코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니 참 신기하지 않니? 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의 이야기는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체코의 필요가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작은 전기장판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이 점점 좋아지면서 전기장판의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노인회에서는 매주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전기장판 이야기로 꽃을 피웠죠. 우리 집은 이렇게 사용하니까 더 따뜻하더라. 난방비가 이만큼 줄었다는 등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회 회장이신 마리아 할머니께서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안나야,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걸 알게 됐으니 아직 모르는 이웃들에게도 알려주면 어떨까?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잖니. 그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추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분명 더 계실 테니까요. 저는 마을 복지관과 협력하여 따뜻한 겨울 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제조사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흔쾌히 전기장판을 지원해 주었죠. 안나 씨가 시작한 변화가 이렇게 확산되는 걸 보니 정말 기쁩니다. 저희도 함께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홀로 사시는 요제프 할아버지 댁이었습니다. 류머티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던 분이었죠. 전기장판을 설치해드리고 사용법을 설명드리는데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아도 되는지,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걸 만들어내다니. 마을 곳곳에서 이런 감동적인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전기장판을 받으신 분들은 한결같이 이제야 겨울이 두렵지 않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받으신 분들이 다시 다른 이웃을 추천해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옆집 마르타도 허리가 안 좋아서 고생하는데 그 집도 한번 가봐주면 좋겠어. 복지관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따뜻한 이야기 모임이 열렸습니다. 전기장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더 효율적인 사용법을 공유하는 자리였죠. 온도는 몇으로 맞추면 좋아요? 전기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이런 질문들이 오가며 마을 사람들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한 어르신이 재미있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뜻해진 김에 옛날처럼 모여서 뜨개질도 하고 카드게임도 하면 어떨까? 그 말씀을 시작으로 복지관은 더욱 활기찬 공간이 되었습니다. 전기장판 위에서 따뜻하게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안부도 물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부모님도 이런 변화를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복지관 모임에 나가실 때마다 직접 만드신 과자를 가져가셨고 아버지는 젊은 시절 공방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안나야, 내가 가져온 전기장판이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주다니 정말 신기하구나. 이제 우리 마을에서 전기장판은 단순한 난방기구가 아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었죠. 공방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부모님 댁에서의 전기장판 경험을 바탕으로 공방 한켠에 부모님이 쉬실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작업장과 구분된 휴게 공간에 전기장판을 설치하고 편한 방석도 놓았죠. 이제 부모님은 추운 겨울에도 공방에 오셔서 따뜻하게 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뻤던 건 어머니가 다시 공방을 자주 찾기 시작하셨다는 점입니다. 휴게 공간의 전기장판 위에서 따뜻하게 앉아 도자기 문양 스케치를 그리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는 손목이 덜 아프구나. 여기서 앉아서 내 작업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힘이 났죠. 아버지도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허리 통증 때문에 잠깐 서 있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전기장판이 있는 휴게 공간에서 중간중간 쉬어가며 가마 관리를 도와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나야, 이렇게 중간중간 쉴 수 있으니 허리도 덜 아프고 좋구나라며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를 보면 전기장판을 들여온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방을 찾는 손님들도 변화를 느끼셨나 봅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요.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특히 추운 겨울에도 공방이 문을 열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도 늘어났습니다. 체스키 크룸노프를 찾은 관광객들이 전통이 살아있는 따뜻한 도자기 공방을 명소로 추천하기 시작한 거죠. 손님들은 특히 어머니가 전기장판 위에서 편안히 앉아 문양을 그리시는 모습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도 멋있지만
이렇게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이 더 인상적이에요라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죠. 저는 그럴 때마다 한국 전기장판 덕분에 가능해진 변화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품질도 자연스레 좋아졌습니다. 부모님이 옆에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게 되니까요. 어머니는 문양에 대한 조언을, 아버지는 가마 온도 조절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 주셨습니다. 안나야, 이 문양은 이렇게 그으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가마 온도는 이때가 가장 중요하단다. 이런 세세한 가르침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주었죠. 특히 기뻤던 건 부모님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입니다. 병원에 가시는 횟수가 크게 줄었고 약값과 진료비 부담도 많이 덜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편해지니 마음도 더 즐거워진다고 하셨고 아버지도 이제는 공방에 오는 게 기다려진다고 하셨죠. 전통 공방의 의미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을 잇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정과 전통의 혼을 함께 이어가는 것이란 걸요.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도자기를 만들고 그 모습을 보며 부모님이 미소 짓는 이 일상이 바로 진정한 전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나야, 내가 이렇게 공방을 지켜나가는 걸 보니 정말 기쁘구나. 어느 날 아버지가 불쑥하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좋은 기술 덕분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되다니 참 감사한 일이야. 이제 우리 공방은 단순한 작업장이 아닌 가족의 온기가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는 곧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되리라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공방의 작은 변화는 예상치 못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체코 공예협회에서 세대를 잇는 전통 공방의 모범 사례로 저희를 주목한 것입니다. 협회 관계자가 방문했을 때 전기장판으로 만든 따뜻한 휴게 공간 덕분에 부모님과 함께 공방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사례네요.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가족의 정을 이어가며 전통을 지키는 모습이 관계자의 말씀에 저는 뜻밖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가치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얼마 후 프라하에서 열리는 유럽 전통 공예 박람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도자기 전시와 함께 세대를 잇는 공방 이야기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죠. 특히 젊은 세대가 어떻게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들려주세요. 준비 과정에서 한국 전기장판 제조사에도 연락이 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제품 지원을 넘어서 전통 공예 가업 계승을 돕는 문화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안나 씨의 이야기는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박람회에서의 발표는 예상 이상의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유럽의 젊은 공예가들이 큰 관심을 보였죠. 저도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고 싶은데 건강 문제로 고민이에요. 이런 방식이라면 우리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체코 문화부에서도 이 사례에 주목했습니다. 전통 공예 가업 지원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저희 공방을 모델 케이스로 삼고 싶다고 했죠. 젊은 세대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커지자 한국 대사관에서도 저희 공방을 방문했습니다. 한마이너스 체코 문화 교류의 아름다운 사례라며 양국 협력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죠. 작은 전기장판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런 변화를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안나야, 내가 한국의 좋은 기술로 우리 전통을 지켜나가는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셨고 아버지도 우리 공방이 이렇게 주목받다니 꿈만 같구나 하시며 감격하셨습니다. 공방을 찾는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전통 공예의 미래를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났죠. 저는 그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나누며 전통은 과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나가는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공방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만남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저는 무한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체스키 크룸노프의 겨울이 깊어갈수록 우리 공방에는 더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전통 공예와 세대 계승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유럽 전역에서 찾아왔고 저는 그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나누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독일에서 온 한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유리공예를 하시는 아버지의 공방을 이어받고 싶지만 류머티즘을 앓고 계신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된다고 했죠. 저는 한국 전기장판으로 시작된 우리 가족의 변화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체코 문화부의 지원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통 공예 가업을 잇는 젊은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었는데 첫 시범 케이스로 저희 공방이 선정된 것이죠. 그들은 특히 한국 기업과의 협력 모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전기장판 제조사에서도 특별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유럽의 전통 공예 가업을 위한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안나 씨의 사례를 통해 전통 공예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이런 변화들을 보시며 더욱 건강해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공방에 나오셔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도자기 문양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고, 아버지는 젊은 공예가들에게 전통 가마 관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통을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다 내 덕분이야. 부모님의 말씀에 저는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공방은 단순한 도자기 작업장이 아닌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살아있는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기술이 체코의 차가운 겨울을 녹이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준 것이죠. 이것은 분명 우연이 아닌 정성과 진심이 통한 결과일 것입니다. 매일 아침 공방 문을 열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추운 겨울 전시회장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전기장판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이 모든 변화는 없었을 테니까요. 작은 온기 하나가 이토록 큰 희망이 되리라고는 그때는 미처 상상도 못했습니다. 안나야, 오늘도 힘내자.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을 들으며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더 큰 꿈과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체스키 크룸로프의 작은 공방에서 시작된 변화는 마치 나비 효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체코 문화유산협회 회장이 직접 공방을 방문했습니다. 전통 공예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라며 우리의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고 싶다고 했죠. 특히 그분이 감탄하신 것은 한국 전기장판 하나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어떻게 세대 간 단절 문제까지 해결했는지였습니다. 그러던 중 독일의 유명 시사 프로그램에서 저희 공방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로 되살아난 유럽의 전통 공예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독일어권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죠. 특히 전기장판 위에서 편안히 쉬시며 도자기 문양을 그리시는 어머니의 모습, 허리 통증 없이 가마를 관리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유럽의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이 유럽의 겨울을 바꾸다. 전통 공예의 미래를 보여준 작은 전기장판의 기적. 왜 유럽의 장인들은 한국 제품에 주목하는가 등의 헤드라인이 연일 쏟아졌죠. BBC는 코리언 테크놀로지 웜즈 유러피언 헤러터지라는 특집 기사를 통해 저희 이야기를 전 세계에 소개했습니다. 프라하에서 열린 유럽 전통 공예 포럼에서는 체코 총리께서 직접 저희 사례를 언급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전통과 현대화를 대립적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공방이 보여준 것처럼 한국의 뛰어난 기술은 오히려 우리의 전통을 더욱 굳건히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전기장판에 대한 수요가 유럽 전역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의 와인 숙성고, 이탈리아의 가죽 공방, 스위스의 시계 공방 등에서 잇따라 주문이 들어왔죠.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수백 년 된 문제를 해결하다니. 라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스위스의 유명 시계 제조사는 자사의 장인들을 위해 전기장판 100개를 대량 주문했습니다. 섬세한 시계 부품을 다루는 우리 장인들에게 이보다 완벽한 선물은 없을 것 같다며 한국 기술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줬죠. 영국의 전통공예협회에서는 한국의 전기장판을 21세기 장인 정신의 새로운 동반자로 소개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한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준다라는 평가와 함께요. 이런 뜨거운 반응에 한국 제조사는 유럽 전용 모델을 긴급 개발했습니다.
유럽의 전통 공예 작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품이었죠. 출시 직후 예약 주문만으로 1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이런 변화를 보시며 자부심을 느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가진 줄 몰랐어. 작은 전기장판 하나가 유럽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다니 라며 감탄을 거듭하셨죠. 어느 날 저녁 전기장판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안나야, 내가 우리 공방에 들여온 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구나. 한국의 훌륭한 기술이 유럽의 오래된 전통과 만나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한 전기장판의 성공 소식은 대한민국 대사관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대사님께서 직접 저희 공방을 방문하셨죠. 작은 전기장판이 유럽 전역에서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다니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의 성공을 넘어선 문화적 성과입니다. 대사관에서는 저희 공방을 한-유럽 문화 교류의 상징적 공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전통 공예가들이 찾아와 한국의 기술을 접하고 그들의 전통과 접목하는 연수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죠. 한국의 기술력이 유럽의 전통 문화를 지키는데 이렇게 큰 도움이 되다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스웨덴의 유리공예 장인이 전한 말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추위 때문에 작업 시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의 전기장판 덕분에 그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진작 이런 기술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 전기장판 제조사는 유럽 전역에서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체코의 현지 공장 설립을 결정했습니다. 그것도 하필 저희 마을 근처에 말이죠. 이 모든 시작이 된 체스키 크룸노프의 공장을 세우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부모님은 이런 변화를 보시며 더없이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 작은 전기장판 하나로 유럽 전체가 따뜻해지다니 라며 감탄하셨고 아버지는 이제 우리 공방이 세계적인 명소가 됐구나 하시며 자부심을 느끼셨습니다. 지난 겨울과 비교하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차가운 공방에서 힘들어하시던 부모님의 모습, 도자기를 만들다가 얼어붙은 손을 녹이던 기억, 그리고 우연히 전시회에서 만난 한국 전기장판까지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이 믿기 힘든 변화로 이어질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저희 공방은 단순한 도자기 작업장이 아닙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 되었죠. 매일 아침 전기장판을 켤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작은 기술이 가져다준 큰 변화와 따뜻한 희망을 생각하면서요. 한국의 기술이 유럽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이제는 단순한 수식어가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시작점에 저희 가족의 작은 공방이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오늘도 저는 희망을 안고 공방 문을 엽니다. 전통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한국의 따뜻한 기술이 함께하는 한 어떤 추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니까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국의 저력이 아닐까요? 작지만 강한 기술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대단한 나라의 저력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코의 작은 도자기 공방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유럽 전체를 감동시켰는지 보셨나요? 한국의 작은 전기장판 하나가 수백 년 된 전통 공예의 미래를 바꾸고 차가운 유럽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 전기장판은 유럽 전역의 장인들 사이에서 필수품이 되었다고 하네요. 특히 체코 총리까지 나서서 한국의 기술력을 극찬했다는 점, 스위스의 명품 시계 공방에서도 대량 주문이 들어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의 장인들에게까지 인정받은 거죠.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비록 작은 제품일지라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빛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